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시황의 통일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다음에 실크로드 개척되는 이야기 저희 본류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인데 일주일 동안 칠판을 안 주고 저렇게 그냥 냅뒀네. 잘 보존해놨네. 내가 보존해 놓으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호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 점괘를 듣고 진시황이 이걸 굉장히 이렇게 축조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축조해서 공을 들여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집중시켜 놓고 전방이니까 최전방이니까 집중시켜 놓고 거기에 이제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대단하지.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딱 있고 진시황한테 부소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굉장히 정직하대요. 정직하고 사람이 괜찮대요. 저 아들이 왕이 됐으면 황제가 됐으면 진나라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 실권자가 누구냐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한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사. 이 같은 선생 문화예요. 누구 제자냐면 순자 제자입니다. 대통령 부인 아니고요. 맹자 순자 할 때 그 성악설 뭐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 얘기는 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선설 성악설 얘기가 정리가 돼야 중국 불교가 이해가 쉬워요. 중국 불교의 논점이 사실은 선진시대 때 저 성론, 성악, 성선 이렇게 그걸 성론이라고 합니다. 인성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저 얘기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예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중시한 사람, 각 잡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래서 순자는 원래 당대에 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인가. 공자는 인, 그 다음에 맹자는 의, 내적인 의 이렇게 의로움. 그 다음에 순자는 예. 그리고 유교의 원래 핵심은 그런 예예요. 그래서 순자가 정통이고 맹자는 이제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순자가 참 아이러니한 거를 한 거예요. 자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 너무 하면 또 딴 데로 삼천포로 새는데 이게 자자가 큰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씨를 붙여서 자라고 하면 그 공씨 중에 큰 선생님, 그럼 공자. 맹씨 중에 큰 선생님, 그럼 맹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13놈은 상태가 아니야. 라고 꼽은 게 있어요. 비십이자 편. 비십이자. 얘네는 자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게 얘네가 지금 구라야, 구라. 그냥 이름은 떴지만 실제로는 걔네는 쓸모 있는 놈이 아니야. 약장수야. 라고 말한 사람 중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있고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순자가 세니까 맹자는 저거는 사쿠라야 이래버렸거든. 그러니까 순자가 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맹자는 골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지, 포복하고 있죠. 여기가 지한갑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맹자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순자가 가죠. 이제는 시소죠. 시소.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가게. 그래서 맹자가 우리가 지금 공자, 맹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순자가 같다는 얘기죠. 순자가 같다는 얘기죠. 순자가 예의 같은 거를 잘 차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적인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걸 더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양반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게 더 좋으냐 내용적인 게 더 좋은 거냐. 어때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명절에 아버지를 참 존경해. 내용적인 거. 참 존경해. 그걸로 끝. 너무 존경해 부모님을. 끝. 그렇게 존경하진 않지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좀 맞춰줘.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뭐 10대 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둘 비율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6대 4, 뭐 7대 3 어디로 둘 거냐. 근데 정치나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적인 거를 갖춰야 된다. 이게 순자식. 네, 이게 순자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이 순자 제자가 이사하고 한비자인데, 이 시절에는 진짜 너무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서 뭐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인데 둘 다 이 사람들은 법으로 갑니다. 법치. 예의를 좀 더 강조하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시황이 법가, 법으로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형태를 하거든요. 근데 저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비한테 안 된대. 같이 공부를 해봐. 저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붕이라고 합니다. 붕우유신 뭐 할 때 이게 같이 공부하는 동문수학한 사람을 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버두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나 거리나 이렇게 뭐 개모임이나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다가 만나고 뭐 이러면 우. 붕은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이렇게 닦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문수학을 하다 보니까 한비가 이사가 생각할 때는 쟤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쟤 못 이기겠다 이런데. 근데 한비라고 하는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말더듬이에요. 또또또또또또 이러면서 이제 입에 오토바이를 하나 단 거지. 이게 요즘은 말더듬이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더듬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런 웅변도 해야 되고 이제 외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말을 더듬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이 말을 자꾸 더듬어.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글로 쓰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는 글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말로 하면 되니까. 한비는 책이 이따시 많습니다. 이따시 수가 없습니다. 왜? 남하고 얘기하면 나를 좀 고용해 줄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임금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답답해. 야! 너 인간 고구마냐? 이렇게 뭐 얹힌 것 같아. 막 미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한비자는 책을 쓰고. 근데 이사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나아요. 나아.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문수학하니까 인정이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사가 먼저 진시황한테 이렇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한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책으로 써서 이제 찍어서 돌리는 거야. 이게 프로필 이거 하듯이 막 돌려. 그랬더니 진시황이 딱 보다 이거 괜찮다. 얘 좀 오라 그래. 다 그렇게 해서 독대를 하거든요. 이사는 먼저 거기에 진출해 있던 사람이고 한비가 나보다 셀 것 같은데 내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그냥 친구를 이렇게 추천해서 더 올려줘야 될까? 예? 씹을까? 이게 성격 나오는 거예요. 성격 나오는 거예요. 저거 씹어. 나랑 이미 나는 여기 들어와 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 알잖아. 막 이미지 안 좋게 막 씹어놓을까?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 진짜 이사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런 거 보면 현생보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사가 뭐라 그랬냐면 진시황이 그렇게 감탄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비는 한나라 그 당시에 여기 한나라가 있거든요. 여기 한나라가 있는데 이 한나라의 종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어떻게 보면 왕손 왕실 사람이야. 왕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나라 밑으로 온들 진나라가 동쪽으로 한나라를 쳐들어가면 한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진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게 그러니까 쓰고는 싶은데 그 말도 좀 맞잖아. 그 말도 맞잖아. 그러니까 그럼 못 쓰겠네. 그러면 그냥 보내도록 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사가 또 한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저렇게 출중한데 돌려보내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시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입니다.
결국은 적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이 직전에도 있었어. 이 직전에도 있었어. 이거보다 조금 시대가 앞서는 귀곡 선생이라고 들어봤어요? 귀곡자라고? 들어봤어요? 귀곡산장밖에 생각 안 나지? 옛날에 이용렬 나오던 거 귀곡. 그때 이 귀곡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제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도 이렇게 명망이 나는 게 이런 제자들이 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귀곡 선생도 귀곡자라고 하는 사람 밑에 소진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손빈이라고 하는 이게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무도 처음 들어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얼굴 표정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거 노래 부르는 소진 걔 아니야? 뭐 이렇게 소진, 장의, 손빈, 방연 이게 4대 제자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책략가, 합종연행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이 손빈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법. 손빈이 누구냐면 손자병법. 아니에요. 손자병법 쓴 사람은 손무고 짝퉁이에요. 짝퉁. 손무 후손이래요. 그래서 손빈병법이라고 있어요. 손빈병법이라고 있어요. 저 사람도 이제 둘이서 저렇게 넷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친구들 관계 진짜 이게 어떤 때는 절이 되고 어떤 때는 같이 동반자가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한 끗 차이로 바뀌는 거야 인생이. 참 그거 보면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 손빈이 쓴 책이 손빈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 같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병법의 아주 달인이에요. 이 사람도 병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병법. 그래서 막 술책을 쓰고 막 이런 거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방연이라는 사람이 여기 위나라, 이쪽에 위나라에서 이제 등용이 된 거예요. 근데 친구를 딱 보니까 저 손빈한테 안 돼. 자기 친구한테 안 돼. 저놈이 적국으로 가면 나 못 이겨. 이사하고 한비 사건하고 똑같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부작 해가지고 정강이를 꺾어버려요. 모함을 해가지고 여기를 꺾어. 여기가 양쪽이 꺾이니까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부러져도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요. 올바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제 휠체어지. 인생 휠체어. 그러면 전략가라도 휠체어 타고 무슨 전략을 해. 그냥 생각을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친구니까 죽이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벌을 빈형이라 그래요. 예전에. 이름이. 그래서 손빈이에요. 손빈은 제 나라 쪽에서 이제 나중에 등용이 되고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방연이 얘는 장애가 있으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데 어렵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손빈하고 딱 붙으니까 손빈이 군대를 퇴각하면서 솥숟가락을 줄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솥을 1000개를 썼어. 그러니까는 아궁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전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그 아궁리 자국을 가지고 군사수를 시거든. 그러니까 저 방연의 위나라 군대가 쫓아가니까 손빈이 도망을 가면서 솥수를 줄여요.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군사가 줄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지. 점점 줄여. 그래놓고 매복을 딱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손빈이 이 사람이 올 정도 거리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 나무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겼대. 껍질을 벗기면 속이 하얗게 나오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방연이 죽는다. 방연 뒤해졌다. 딱 이랬어. 야, 그리고 빠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여기에 분명 횃불이 뜰 것이다. 횃불이 뜨면 쇠뇌를 쏜다. 활을 쏜다. 일제히 활을 쏜다. 방연이 쫓아가다가 나무가 흰 나무가 있는 거야. 거기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불 켜봐. 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끼리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얘는 분명히 이 정도 위치까지 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서 결국은 불을 킬 거야. 이놈은.
불을 켜니까 불 켜면 쏘락했거든. 그래서 군대가 또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그때 방현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는지 아세요? 나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저놈의 이름을 떨쳐주는 게 억울해. 나 때문에 제가 뜨는 게 내가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 죽어요. 그 뒤에 이제 원기가 되면 더 재밌는데. 친구 관계가 진짜 뭔가 싶을 정도로.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도 친구예요. 다 저게 귀곡 선생 제자라니까. 소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 나 저런 사람 또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진귀한 사람이에요. 얘기 한번 들어봐요. 저 소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진도에서 좀 안 나가는데 이 진귀한 얘기예요. 소진이 저 귀곡 선생 밑에서 공부를 쫙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학해가지고 집으로 왔대. 근데 형네 집이에요. 형네 집. 그런데 형수가 뭐라 그랬냐면, 도련님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나락을 쭉 널어놓고, 예전에 이렇게 나락을 말렸잖아요. 습도를. 요즘은 공장에 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다녀보면 길에도 이렇게 쫙 해서 시골에 이렇게 추수 때 이렇게 말리고 그랬었잖아요. 안 그러면 썩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당에다가 나락을 딱 널어 말리면서,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도련님 그 책 보다가 비 오면 나 지금 일 나가니까 저 나락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놈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비가 왔는데 몰라요. 그래서 형수가 와보니까 나락이 끝났네. 그러면 이 사람 이거 어디 갔어? 이래갖고 와보니까 책 보고 있는데 비가 온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자식 같으면 장하다 갈 수도 있지. 시동생이잖아, 시동생. 그리고 이게 한 방에 먹을 게 싹 쓸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있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형이지, 소진 형을 사부작사부작 해가지고, 그 형, 나 그런 형 진짜 너무 무서워. 동생이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형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 형수도 너무 잔인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시동생은 쓸모가 없으니까 밥을 주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형하고 형수만 밥을 먹어. 그래갖고 소진이 나중에 밥 때 안 됐어요?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될 건데, 그러면 우리 밥 다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수에다가 형네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런 걸 들으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슬프겠어. 그래서 소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공부를 계속 했으면 대성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지 않으니까 내가 특이한 술법을 배우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독심술이에요. 술법을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진나라가 확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진이 여기 6나라가 있거든요. 초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이게 6국이에요. 전체는 7나라고. 근데 진나라가 워낙 세니까 이 나라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유럽연합 맺듯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연합이 되냐? 안 돼요. 근데 소진이 저거를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게 합종책이에요. 합종책. 이게 연합을 경고하게 하는. 그래서 소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독심술을 쓰니까 이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6국의 재상이 돼요. 6나라의 동시재상, 유엔 사무총장 같은 걸 하는 거야. 여기서 소진이 형네 집에 갑니다. 형네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형수가, 도련님 오셨냐고. 이 도련님이 그 도련님이 아니잖아. 지금 도련님하고 그때는 이 밥충.
밥충 같은 도련님이었고 지금은 육국의 재상이야. 한 나라의 재상도 대단한 건데 왕은 어차피 필요되는 거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일반인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육국의 동시 재상이니까 왕만큼이나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문제가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형수가 막 이렇게 해서 상을 크게 차려주니까 당신이 밥 달라고 할 때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먹고 너무 생각해도 너무 추접어. 보복치고는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더 짜증나고 그래도 형이 그 정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소진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거기서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본 얘기. 그러니까는 소진이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자기 옷에다 음식을 끼웠는데잖아. 들어봤죠? 이런 얘기 한번. 그러니까 형수가 뭐 하는 겁니까, 도련님? 왜 밥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옷에다 끼웠습니까? 그랬더니 형수님이 대하는 거는 나를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위치를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씹어주고 이 사람은 화통한 사람이에요. 그 뒤끝으로 뭐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번 털고 잘해줬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넘어서는 안 될 걸 넘어요. 나중에 왕비랑 바람이 나. 그래서 부관 잠시 당한다니까. 부관 잠시 당.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처럼 산 거야. 정말 진기한 인생을 살아. 그리고 그 친구 장이라는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장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도 이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권력자들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참석하고 머리 내밀고 이러면 눈도장 찍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 좋으면 참모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나라 재상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필 그렇게 빌빌거리고 댕기고 있었는데 이제 나 좀 써달라고 이제 이렇게 빌빌거리고 댕기고 있었는데 잔치상에서 구슬을 잊어버렸대. 구슬 같은 걸 잊어버렸대. 좋은 구슬, 싼 거 말고 좋은 거. 싼 거 잊어버렸으면 뭐라고 안 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이가 가난하니까 제가 훔쳤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가 죽도록 맞았대. 안 훔쳐갔는데. 너무 맞았대. 그래서 초죽음이 돼서 와요. 얼마나 비감하겠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렇게 얼쩍거리다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뒤지게 맞고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옛날에는 맞은 게 요즘같이 맞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뭐 박살이 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왜 남편이 바뀌었대? 이러면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남편 맞나? 왜 두 사람이랑 사는 느낌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왜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냐고. 이랬더니 장이가 한 말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입을 딱 이렇게 벌리더래. 그래서 내 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혀 멀쩡하다. 그러면 반전할 수 있다. 이제 입으로 조져가지고 결국 이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로 이제 사부작사부작 하는데 소진 입장에서는 진나라가 강력하게 군대로다가 동쪽으로 밀고 와야 자기가 연합군의 수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진나라가 좀 얼삥해요. 그래서 제대로 쳐주지를 못하는 거야. 안 쳐주면 내 자리는 필요가 없지. 연합군이 사령관이 필요가 없지. 외계인이 침공해야 우주방위대가 만들어지는데 외계인이 없는데 우주방위대 사령관은 뭐 하겠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행동을 하냐면요. 장이가 친구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않으니까 장이를 심습니다. 진나라에 심어요. 그것도 그 심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장이를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친구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러면서 하나 얻어먹는 거 아니야? 한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 짤짤짤 갔대. 그랬더니
개무시를 하더래, 사람을. 그렇게 괄세를 하면서 개무시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플러스 뒤로는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봐줘요. 소진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진나라에 가서 안착하고 나중에 진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줘. 그래서 진나라가 점점 동쪽으로 팽창을 하니까 자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친구끼리 아주 잘 해먹는다는 스토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친구 간에도 굉장히 이게 재밌다고요. 그런데 진나라가 계속 팽창을 하니까 초나라가 재상을 보내요. 이제 그만 좀 때리라고. 우리는 때리지 말고 제 쪽으로 때려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쪽 말고 남쪽 말고 북쪽 좀 때려줘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재상을 파견하는데 그 재상이 누구냐면 장이 때렸던 사람. 참. 그런데 장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 초나라 재상은 장이라는 생각을 못 해. 그런데 진나라의 사람이 오는데 참 인생이 숙연하대. 왜? 여차하면 가거든. 내가 좋은 조건에 살았는데 지금 내가 사절로 지금 왔는데 양국 사이가 안 좋아서 여차하면 가. 그리고 진나라의 재상은 엄청 대단한 놈이래. 근데 그게 장인지는 몰라. 가지고 약간 이제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초나라 재상이 진나라 재상을 저 장이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이가 이제 사람을 떠보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가 떠봤는데 초나라 재상이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사람이 저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때 장이가 자기라고 그때 두드려 팼 나 알지? 이러니까 그때 굉장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대요. 진정한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상집에 들어가서 재상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금 만나지 않았냐고.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를 진짜 이제 또다시 장인 줄 알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냐면 저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소진장이가 손빈, 방연 이런 사람보다 훨씬 멋있어요. 내가 너를 원래는 조지려고 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억울하게 맞은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를 한번 만나보니까 너가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내 마음이 높아졌다. 그래서 너를 죽이진 않겠다. 하지만 공격을 그칠 수는 없다. 너는 돌아가서 막아라. 이렇게. 나름 멋있지 않아요? 적은 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사를 딱 구분하면서.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국 선생 문화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